거기 공수부대가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광주시청 거기만 이렇게 되고 전부에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완전 고립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별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조건 다 사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 예,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앞장서라고 그러더래요. 종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거역을 했어요. 그날 그 도청에 들어가려고 회의할 때 앞장서라 했는데 거기서 거절했더니 안병화 치안감님이 그 자리에서 거절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고 안병화 치안감이시죠. 안병화 치안감님이 80년대 전남경찰국장을 하시다가 그 5.18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그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당연히 이제 체포당해서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그 8년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88년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뭐 그 80년대야 당연히 어떤 안병화 그 치안감님 어떤 그런 발포명령에 대한 그런 공적이 인정이 안 됐지만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요 근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렇게 정말 그 공이 인정되고 명예가 원상 회복되고 그래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그렇게 특진도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킨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만나뵐 분은 그 안병화 치안감님의 그 부인 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임순. 예. 안병화 그 치안감님의 부인 되시는 전임순 여사님 모시고 한번 저희가 말씀을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사님께서는 그간 고생 많으셨죠. 남편 보내시고 또 주변에서는 눈총도 받고 눈초리 그렇게 뭐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 안병화 전남경찰국장 직업으로 말하면 전남경찰청장이죠. 네. 경찰의 최고 전라남도에 그런 자리에 계셨는데 안 국장님이 듣기로는 그 648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또 군인 출신인데 네. 어떤 연유로 그렇게 경찰에 특채되어서 그렇게 들어가시게 됐나요? 아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전속 부관이 차 사고로 죽었어요. 예. 거기에서 변화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전속 부관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차 사고로 죽었어. 큰 사고였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네. 거기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당시 계급이 뭐였던가요? 군인으로. 소령이었어요. 소령으로. 중령. 중령. 예. 그래서 중령에서 예편하시고 예. 경찰로 들어가셨다는 예.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큰 사고가 나서 부관이 그 목숨을 잃는 상황에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죠. 굉장히 충격이 컸죠. 군대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마 마음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군복을 벗게 바로 그때 얼마 바로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군요. 아마 그게 충격이 심했던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79년도에 예. 그 안병화 치안감님께서 이제 전남경찰국장으로 예.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가 예. 경찰 생활 시작한 지 몇 년째던가요, 그때가? 그러니까 17년 했으니까 아마 그때가 17년째가 17년째. 예. 그렇게 전남 광주로 발령을 갖고
부임을 했잖아요. 예. 뭐 원래 강원도 출신이시잖아요. 안치환감님께서는. 예. 근데 이제 광주로 가시게 됐는데 그 당시 79년도에 광주에 딱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보는 광주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별 다른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뭐 타도나 거기 가셔가지고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79년 10월이니까. 네, 예. 그래 뭐 그때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뭐 전국적으로 그때 데모가 많았죠. 예, 일어났죠. 예, 예. 예. 그 80년대. 네. 뭐 광주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랬겠죠. 마찬가지였어요. 뭐 다른 지역도 그랬고. 네. 무슨 광주에서 뭐 학생들이 막 그 어떤 그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이제 오히려 타도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아, 광주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데모할 때 국장님하고 타협을 했다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데모하겠다. 그리고 오늘로서 승인해달라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이 이제는 우리 학교로 이제 등교하겠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하고 약속하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생들이 데모하니까 국장님이 한 12일간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 그날이 아마 17일 날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80년도 5월 17일 날. 예, 예. 이제는 광주는 데모 없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다고 학생들이 그리고 제대로 다 지켰대요. 이행을 하고 뭐 데모하고 나서 아야 주변 청소까지 하고 끝마쳤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데모 이제 광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일 만인가 집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 좀 마음이 놓여서 들어오셨군요.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다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렇죠. 5월 17일 날인가 네. 밤에 이제 그 공수부대를 전두환 신군부가 내려보냈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려서 나갔는데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이제 12일 만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르지요. 그래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두 모였어요. 서장 부인들이랑 궁금하니까 관사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가 나가봤어요. 이제 학교 앞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사주둔하고 있더라고. 예. 그러면서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돌판매질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 파출소 앞으로 또 가봤어요. 그래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파출소에다 돌판매질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 2시에 공수부대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죠. 군인들이 들어오면 그거 막을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군인이 들어오면 네. 조용해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2시에 기다렸다 거기 나가봤는데요. 진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군인들 들어오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이만한 방맹이 가지고 예. 그날 마구 쫓아가서 때리는데 막 깜짝 놀란 거 있죠. 막 금세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직접 보셨네요? 직접 제가 봤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확대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 같이 다 그거를 광경으로 봤죠. 근데 그나 학생들 그나 도망가는 것까지 그 빌딩까지 쫓아가서 마구 잡아다. 그날 아마 몇백 명을 그렇게 차에다 실어갔을 거예요. 죽은 사람도 혹시 보셨나요? 그 당시에는 죽은 거는 못 봤죠. 그나 전부가 순식간에 피투성이 되더라고요. 뭐 그 당시는 뭐 시민군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총도 들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돌 돌리면서 데모만 하고 있는 상황. 그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왜 저렇게 심하게 하나 학생들이 이제 데모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로 등교하려고 보니까 교정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때서부터 돌판매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뭐 이거 큰일 났다 싶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날 아마 몇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린 일부만 봤지만 딴 데서도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시민들한테서 관사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우리 애들이 뭐 다 집회 간 애들 죽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죽기는 왜 죽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시국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거든 잘 붙잡고 계세요. 절대로 내보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듣기로 이제 경찰관들은 그냥 그 학생들 뭐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실어다 놨나 봐요. 그래가서 경찰들이 막 치료해주고 밥도 먹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우리도 보니까 너무 심한데 사실은 경찰이나 군인이 합세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 광경에서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경찰 경비과장 거기 경비과장인가봐. 네.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군인한테 바퀴를 막 채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비계장이 원래 거기 나가 있거든요. 경비계장인지 과장이 나갔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숙소에 와서 모두 그러더라고. 지금 그 경비 과장인지 계장인지 군인들한테 뭐 발길로 막 채이고 그랬다고. 너무 심하다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학생을 어느 택시 운전사가 도망가는 학생을 택시다 태웠대요. 그랬더니 군인이 그 무슨 칼인가 그거를 허벅지를 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들이 다 합세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나서자고. 그런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시장으로 나가봤어요. 네, 시장. 예.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죽어가는데 장사가 뭐냐. 우리도 다 같이 나서자고 들고 일어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광주 사태가 이게 절대로 그대로 무마. 우리가 그 광경을 봤으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같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텔레비에는 유언비어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부에서는 이 광경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그날 19일 날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그 치안본부장한테 찾아갔어요. 직접 그 네. 치안본부장 만나러 오셨구만요. 네, 네. 그 상황을 얘기해요. 네. 이건 자꾸 텔레비에는 유언비어다. 막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유언비어로 해서 경상도 차가들이 막 불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이게 진압이 안 될 것이다.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거는 상부에 알려야 돼. 모르는 줄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상부에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안본부장으로 찾아갔어요. 예. 가서 만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숙소로 찾아갔죠. 저녁 때 가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사 때가 절대로 진압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이 이제 다 희생될 거라고. 저는 그것이 또 경찰만은 더 당할 거, 뭐 민간인들한테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학생들이 그렇게 되니까 전부가 들고 일어나면 이제 더 이제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치안본부장님 어떤 조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저거 진압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4월만 되면 어떤 명령이 하달할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 4월까지 저 제대로 못 갈 겁니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본부장님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권한이 없는데 뭐 그렇죠. 경찰은. 그러니까 겸용하에서도 치안본부장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 제가 집에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내가 19일 가서 20일 날인가 광주에서 전화는 다 차단이 돼도 우리 관사는 전화가 됐거든요. 네. 경찰에. 네. 그래가지고 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자 그 가정부가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하다가 이제 나 자주 통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이 얘기가, 기자들은 여기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텔레비전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그 가정부도 다음에 기자들은 못 오게 했대요. 왜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냐고, 전화 걸지 말라고. 그래서 못 오게 했다고. 그러자 20일 날인가 21일 날인가 뭐 그때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21일 날 이제 경찰관 4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네. 그 차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차가 막 이렇게 미니까 모르고 밀었나 봐요. 그 4명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국장님한테 전화 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4명이 죽었다니까 국장님이 뭐 그 장례식 할 만한 뭐 그런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전화 통했어요. 내가 그 장례 돕겠다,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막 야단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떤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애들이나 잘 붙잡고 있고 여기 내려올 수도 없다. 그때 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차도 다 막아버리고. 예. 그렇죠. 그때는 내가 가려고 차를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내려가려고. 그런데 국장님이 막 야단하더라고. 여기 내려올 수도 없다. 애들이나 붙잡고 있어. 그래서 기어이 악화됐구나 하는 거를 그때 난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네. 여사님께서는 네. 저기 하셨네요. 그 당시에 거기에 네. 그 광주에서 나와 버리시고 못 들어가셨겠네요. 고담에는 못 들어갔지요. 근데 그러면 전화는 계속 치안감님하고 하셨나요? 그런데 아니 그것만 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화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관사에서 그 순경이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네. 전화가 왔더라고. 네. 우리 철수합니다 그러더라고. 네. 철수합니다 그러는데 총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화가 끊겨서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면 네. 당시에 예. 우리 남편분께서 네. 이제 그 발포 명령을 거부한 상황이나 이제 체포되는 상황은 보지도 못하셨겠네요. 서울에 계셔서. 그럼요. 그래가지고 거부는 이미 거기에서 벌써 이 얘기 좀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항을 대충 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25일 날 25일 날 26일 날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다 철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26일 날 거기를 시청 앞에 전부 이렇게 완전히 외곽으로 다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날 거기를 전부 이제 사살을 해서라도 이제 뭐 공수부대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건 물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경찰국장이 앞장서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거 진압하는데. 네. 그때는 무조건 다 사살하라고 그랬대요. 아, 사살. 그러니까 그 지금 계엄령 하에서 이제 계엄령 군인 측에서 전두환 측에서 무조건 사살해라. 그 당시 이제 전남 경찰국장한테 명령을 했다. 이거죠? 그 이전에 총기는 벌써 이렇게 악화되니까 이 군부대에다가 전부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의 총기를 다 총기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지시했대요. 전부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옮기고 다 외곽에 다 옮겨버렸대요. 그랬는데 이제 26일 날 거기 공수부대가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광주시청 거기만 이렇게 되고 전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완전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별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조건 다 사살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앞장서라고 그래요. 종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거역을 했어요. 하루 전날 저녁에 며칠 날이에요 그게? 그게 25일 날 회의가 있었대요. 아, 25일 날? 5월 25일 날? 그러니까 그게 26일 날 그걸 다 그거 할 계획인데 회의를 하면서 경찰이 앞장서서 총기 들고 앞장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앞에서 사살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연행된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이게 5월 25일 날 이제 그날 그 도청에 들어가려고 회의할 때 앞장서라 했는데 거기서 거절했더니 안병아 치안감님이 그 자리에서 거절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계엄사령관이 경찰국장이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거기서 막 비난하고. 그런데 아침에 26일 날 아침에 국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행장에서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경찰국장 대기 발령, 치안본부 대기 발령이라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체포되고 가고 있는데 텔레비는 대기 발령이다. 대기 발령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사항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아 대기 발령인가 보다. 그러면서 26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아 지금 서울에 오시나 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안본부장한테 갔어요. 가서 왜 국장님이 대기 발령이랬는데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때 계엄사령관 광주 계엄사령관 하던 사람이 최신부 장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21일 날인가 발령 났어요.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으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안본부장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실에 갔어요. 그이가 군인 탈기생이에요. 아 같은 그래서 공기네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소리 질렀죠. 군인들이 저질러 놓고 우리 경찰이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래 대체 어디 계시냐고. 국장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대들었죠. 그때 군인들이 자기네가 다 저질러 놨잖아요. 그랬더니 나보고 조용히 있으래요. 조용히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이 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집에 와 있는데 그날 밤에
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속옷을 가지고 지금 동빙고 그 국민학교 있는데 보안사죠 거기가. 예, 그게 동빙고에 입고 난 거 그래서 알았어요. 그 유명한 데죠. 예, 그 앞에 속옷 가지고 몇 시까지 거기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복 입은 군인이죠.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난 또 만나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빙고에 입고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엄사령관한테 내가 그러고 나서 이게 완전히 뭐이 잘못됐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네가 저질러 놨는데 세신부 장관으로 발령이 났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짐작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자기네가 저질러 놓고 어떻게 세신부 장관으로 그렇게 영전을 하느냐고 막 그랬죠. 이름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윤홍정. 윤홍정. 예. 윤홍정 씨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소식이나 알자고 왜 집에 안 오냐고. 그리고 전화를 다 내가 막 심한 소리 당신네들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군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나 막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국장님 만나자고 나온 다음에 점심도 사고 하더라고. 변명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용당했다 이제 그 얘기지. 여사님이 상당히 그 활발히 이렇게 말해서 대가 세신 분이시네요. 그거보다는 그때는 약이 올랐죠. 너무나 잘했다는 걸 아는데 벌써 이 얘기 다 들어서 아는데 그리고 우리 경찰들은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그 철수할 때 민간인들 옷도 갖다 주고 다 도와줬대요. 그 학생들도 그랬으면 국장님이 그거를 잘했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결국 나중에 경찰이 잘못했다고 경찰이 치안을 못해가지고 그랬다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되셔서 이제 며칠 동안 계셨나요? 거기서 동빙고에서 결국은 거기서 8일간 치안본부에 나와서 3일간 여러 하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빙고에서 8일. 그 다음에 치안본부로 와가지고 3일. 하여튼 12일 만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딱 보니까 많이 곤욕을 치르신 것 같았죠? 그야 말할 수 없죠. 옛날부터 이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집에서 병원에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체격이 좋았는데 형편없죠. 열하루 만에. 열 이틀 만에. 열이틀 만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대방동에 한의사가 박사가 유명한 한 박사가 있어요. 그리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침을 맞기 시작을 하고 저도 많이 놀랬잖아요. 같이 침 맞으러 댕기고. 근데 어디가 많이 다치신 데가 어디가 많이 다쳐서 이게 그렇게? 몸으로 다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담양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병만 앓으셨군요. 그럼요. 계속. 그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럼요. 그러면 가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좀 대충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당하는 자존심 때문에. 물론 자존심도 있을 뿐더러 정성화 씨가 참모총장 있잖아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고 하는데 시골에 가서 우리 시골에 시골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는 게 있으니까 시골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성화 씨는 그 전에 관뒀잖아요.
그래서 거기 놀러 오신다 그래서 국장님은 미리 거기 시골에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부인하고 손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밥을 해드리면서 두 분이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이 얘기 들으려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래도 두 분이 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정성화 그 당시에 그분 그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분도 잡혀가서 곤치고나 그럼요. 많이 고문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발표하는 거 보니까 몹시 당했더라고요. 몹시 당. 네. 그런데 두 분이 얘기할 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정성화 씨가 그러더라고. 우리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슬슬 놀러나 댕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국장님은 몸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말을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두 분이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면 얘기할 만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네. 어떤 자존심 있는 또 이런 공직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그게 엄청난 정신적인 그 상처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참 치욕스러워서 일부 사람한테는 못해도 네. 그 두 분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저기 부인 되시는 분한테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나와서도 좀 엿들으려고 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정성화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서 서로가 얘기 안 했구나. 그렇죠. 그럼 국장님도 그 후에도 감시 받았어요. 예, 어디 누구 만날라 나가면 벌써 이렇게 보면 네가 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80년 내내 네. 전두환 7년 동안 네. 감시당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또 그 충격, 상처, 예. 뭐 마음의 상처가 더 컸겠죠. 몸의 상처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88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80년대 해직 당하고 이제 그 안병아 치안감님 당시에 이제 그 전남 경찰국장으로서 업적이 밝혀졌다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경찰청이나 뭐 강주시청이나 이런 데서 뭐 그 좀 위안도 하고 뭐 도움 주고 그런 일 있나요? 지금 87년도면은 전두환 청문회도 하고 전두환이가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전혀 누가 그런 거 없었나요? 도청에서요. 제가 그리고 광주로 못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도청에 여자 직원들이더만 누구였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관사에 우리 나한테 전화할 걸 집에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당시에는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행운의 열쇠인가 뭐를 선물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는 그리고 인사 왔어요. 우리 짐 가지고 도청 직원이과 이제 거기 여성 단체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가져온 연도가 그때 80년도. 예, 80년도. 80년도. 네. 이제 그 우리가 체포당하고 이제 짐실로 살림 짐실로 내려갔다 오실 때 그랬는데 그 뒤에는 없었다. 그 다음에는 없었죠. 돌아가시 전 때까지도 없었다. 없었어요. 좀 섭섭했겠네요, 많이. 섭섭할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참 야속하고 세상이 참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다 밝혔지. 어느 정도까지는 밝혔잖아요. 그렇죠, 밝혔죠. 87년도 텔레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자세한 것도 저도 알게 되고 국장님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남들이 얘기해서 알고 언론에서 뭐도 떠들어대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뭐 추석 60분에 저도 집에 와서 찍어가고 그랬어요. 그러지.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왜 인정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럴까. 그래도 뭐 워낙 뭐 국가의 큰 일이니까 뭐 우선 국가가 우선이니까 뭐 차차 뭐 그거 하겠지 또 기대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뭐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무슨 뭐 좀 대통령 하나 바뀌고 사람 몇 명 바뀐다 해서 그 뿌리는 그 군부 독재 뿌리 또 그 어떤 친일 그 매공해오던 뿌리들이 지금도 칵 틀어박혀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말로만 인정이죠. 그래도 그간에 경찰교육원에 안병화 홀까지 지었어요. 그래 그거 지을 때 일부에서는 뭐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경찰교육원을 차렸을 때 안병화 홀이 있어서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제 마음. 그게 몇 년도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지? 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아 2009년? 한참 지나서니까 뭐 한참 지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지나서 일어난 일이고 예. 그러면 이제 안병화 그 국장님이 그렇게 이제 해직 당하고 뭐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돈은 많이 모아놔서 그렇게 고생은 안 하셨나요? 돈 모을 성격도 아니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렇게 이 경찰뿐이 아니라 군에 있을 때도 화랑무공 훈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저는 병원비가 지금 일정이에요. 그 혜택만 받은 것뿐이에요. 경찰에 와서 또 그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그거를 인정해 줬다는 것만 해도 이제 마음이 좀 조금씩 이제 풀리는 거, 뭐라고 할까, 한이 좀 풀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순직으로 인정해 줬는데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광주 사태를 모두 그 수습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모두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광주에서도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우리도 하라고. 그래서 가서 했더니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돼서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1차는 기각되는데 2차로 또 새로 해가지고 8일간 구금 그것으로 830만 원인가 보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났죠. 광주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강제 해직 당한 것도 다 아는데 구금 8일간 학생들이 뭐 구금된 거 그와 똑같이 830만 원인가 줘가지고 그때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송도 그때는 광주 변호사가 자진해서 해주더라고요.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재판을 해가지고 5.18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판결이 나왔죠. 5.18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고 강제 해직당했다고.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에 사망자들 일괄적인 생활지원금, 위로금. 생활지원금이 7,100만 원에 위로금 2천만 원. 그래가지고 9,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광주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싶고 우리는 차차 해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와서 이제 우리 5.18 그 당시를 새로 조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순직을 인정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도 바로 광주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우리가 국립묘지에 군에서도
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네. 그 훈장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국립묘지 가게 해달라고 치안본부도 찾아가고 뭐 다 찾아다녀도 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니까 결국 2006년도에 예. 순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도 거기 순직하면 또 계급에 좀 예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안 해줬다 이 말씀이죠. 예. 2006년도에도 2006년도에 됐는데 순직으로 해서 그때 청장이 새로운 청장이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58 그 당시를 완전히 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받게 돼가지고 이제 국립묘지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순직 발표는 안 났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순직으로 다 본청에다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리를 그러니까 순직이 이전에 이장한다고 하니까 본청에서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군에서도 갈 수 있는 자격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발표나지 않아도 일단은 국립묘지 군인에 갈 수 있는 대로 경찰묘지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경찰묘지에 그 발표 나기 전에 이장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안 되고 사망으로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직을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이 또 더 지나서 가지고 발표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5.18 때 그 보상 생활지원금 1억 원으로 받은 거 그걸 반환하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순직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받은 뭐 9천만 원인가를 9,100만 원 그거를 내놓으래요. 왜? 그것이 5.18 보상이라고 그거이 법으로 5.18 보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건데, 네? 그거를 보상이라고 순직 예우 그거는 이 순직 경찰 유가족의 예우 급여거든요. 예우해주는 법적으로 주는 거거든.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내놓으라는 이렇게 거예요. 된 거죠. 2006년도에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받은 광주 그 피해자로 받은 거는 그건 순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없는 건데. 그러니까 도로 내놔라.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광주시청하고 재판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거 맞나요? 판결까지 났어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압류까지 해놨어요. 지금요? 그 상태에서 압류까지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그 시청에서 저가 아까 있어요. 저기 작년에 보낸 거 고지서 반환하라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죠. 그 시청에서 모르느냐, 국장님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담당자 돼서 보냈다 그러면서 또 보내왔고 그때는 벌써 이미 대통령이 인정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몇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압류는 풀었나요? 안 풀었죠. 그대로 압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9,100만 원 순직 예우를 받기 때문에 그건 도로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글쎄 이거는 순직이 아니면 우리도 못 받죠. 경찰이라도 그대로 순직으로 인정 안 하면 못 받는 건데 이거는 광주 사태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생활지원금 1억 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국가법으로 5.18 보상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80년대 강제해직 당하고 2006년 순직으로 판정됐을 때까지 그 무슨 그 피해 부분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2006년 이후에 9,100만 원 강주 피해자 보상으로 받고
그걸 도로 내놓으란다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순직 예우 받으면 정부에서 지금 받는 돈이 있으세요? 제가 107만 원 서부터 그것도 재판했어요. 이게 명예회복을 됐는데 네. 그게 무슨 명예회복이냐. 네. 그러면 순직으로 인정했으면 그 예우의 급여만이라도 줘야 네. 그것도 인정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재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판결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2010년에 판결이 났어요. 네. 2005년에 우리가 순직으로 네. 인정을 받았는데 네. 경찰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2010년에 판결이 나니까 2005년서부터 소급해서 네. 2010년에 계산해 주더라고. 그저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이야 그 10년에 107만 원이지만 네. 그때야 밀린 거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그때 이제 5년간치까지 받은 거 예. 그거에 전부 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 순직하고 해직되면 원래 해직 기간 동안 정년까지 이렇게 해서 월급도 주고 월급도 줘야 되고 네. 순직으로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보통 연금도 그렇게 그렇죠. 해줘야죠. 네. 그리고 또 정년 퇴직까지 그리고 정년 퇴직도 월급도 줘야 네. 되고 그렇게 그리고 주는데 순직자에 대한 예우에 또 뭐 몇 달간의 월급도 또 계산해 그렇죠. 주는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데 하나도 단 한 푼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 받고 네. 그 월 100만 원만 2천 원 소급해 줬는데 네. 그 전에 광주 피해자라고 예. 그 뭐 보상해 준 거 배상해 준 거 그 지금까지 받은 거 그거 그 돈도 그 돈이나 되나요 그게? 참.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정부에 우리가 2008년에 호국 인물까지도 15년이 됐는데도 광주 재판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그래도 참 야속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런 것도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제가 탄원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은 지 어떤 네. 자기의 어떤 그 맡은 업무만 가지고 따지니까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원래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데 많이 화나셨겠어요. 모를 것 같아서 네. 이러한 내용으로는 모를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청와대까지 제가 탄원서를 받는 이러 사유가 있으며 이러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 유공자들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호소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그게 청와대에 호소하고 그러셨나요? 그 전에도 했어요. 왜 그 전에도 뭐 경찰 교육원에 안병화 홀도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인정했으면 네. 좀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얘기 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모를 것 같아서 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를 쭉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어떤 나라의 공을 세우고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고 정말 그 어떤 비리 저지르고 뭐 야합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식 때까지 잘 사는데 이렇게 정의롭고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현재도 그런 것 같아서 참 현재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다 우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부정부패가 자꾸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걸 제대로 찾아줘야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지 누가 국가를 위해서가 하겠어요. 예, 뭐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독립운동가 예우랑은 많이 늘어나고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저기 현충원으로 이제 그 안장하셨죠. 치안감님. 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제 현충원에도 가고 이렇게 그 특진도 하고 이렇게 표창도 하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전혀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저 뭐 경찰 교육원에 안병화 홀이 있다. 또 뭐 그 15년에는 호구 인물로 또 선정됐다.
이래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를 밝혀주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밝혀준 것만 해도 너무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인데 실상은 가족들은 참 너무 좀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는 괜찮지만 애들은 허무한 세월을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삶이 뭐냐고요. 수십 년 동안을 그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예우를 해서 물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현충원 안장이라든지 뭐 영웅 뭐 이렇게 칭호도 붙이고 하는데 그보다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좀 또 우리 여사님 그 살아 생전에 좀 고생하라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금 대책은 지금 없죠. 없죠. 그러면 뭐 부당한 뭐 어떤 예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받아야 할 당연히 줘야 할 뭐 법적으로도 다 줘야 할 거를 모두 주질 않고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80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예. 지금 그 정부가 해준 보상과 예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은 좀 뭐 정당원이 잘 받았다고 많이 대부분이 지금 뭐 예우를 안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 제일 잘못된 부분과 그래서 좀 요건 잘해줬다는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서운하다 잘못된 거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인정해 준 거. 예. 지난날 공을 제대로 국가를 그 희생한 그거를 제대로 다 이해해 준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고맙고 참 이제 한이 풀리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한 당당히 예우를 해줄 거는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저희 불만이에요. 예우가 부족하다. 예. 그러면 또 요 질문도 예. 뭐 정부나 예. 그 지금 경찰청, 예. 광주시청에 지금 하실 말씀도 있는 것 같아. 한번 그쪽에 뭘 바람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람도 그렇죠. 아직도 판결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지금 아마 일부에서 그건 너무 부당한 짓을 했다 아마 시청에다 뭐라 그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당당한 보상을 못 받을 정정 그 이중 보상이란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요. 그때 광주에 신문에 뭐 그렇게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네. 너무 창피스럽고 보상도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중 보상 그런 거로 원하겠어요. 지금 이거 예. 광주시청에서 하는 일이죠? 예. 그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여기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할 말씀 제가 옛날에요. 예. 판원서 몇 번 썼어요.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인정을 못할 정정 어떻게 이중 보상이라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저 재판 안 되는 걸 서울에 와서 말을 안 해요. 친척들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광주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난 광주시청에서 안병화 치안감 가족한테 돈 그 배상해 준 거 이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광주시청에서는 그 돈이 그냥 그 성금으로라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공을 세우신 분인데 그걸 이거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를 한번 해줬나. 그래도 광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광주 일부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시청만 그걸 모르죠? 참 그 들어보니까 친척들한테도요, 저희 동기간한테도 그것으로 재판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거기서 희생됐는데. 제가 광주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번 뭐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진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 딴 거보다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강조해서 다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는데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치더라도 그래도 희생된 것만은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안병아 치안감님 이제 그 신군부 그 어목한 시기에 감히 누가 신군부의 그 명령을 거부하겠어요. 지금 뭐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무서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찰 내부에서도 알려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안병아 치안감님 외에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의 그 명예는 지금 어느 정도나 이렇게 회복됐다고 뭐 생각해요? 회복된 게 있나요? 뭐 어때? 없어요. 그 목포서장 뭐 5.18 국가유공자로 됐다고 그러더구만요. 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된 거 없죠. 광주에서 그 죽은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다 돌아가셔서 네. 사람도 별로 없나 봐요. 그 지금 그 사모님께서는 네. 여기 남편이신 우리 그 안병아 치안감님의 어떤 명예 회복은 예를 100이라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발을 피고 자잖아요. 예. 비록 희생됐지만 예.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경찰도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예. 가족까지도 희생됐을 거예요. 이렇게 큰 공을 세우신 네. 분인데 그 당시에 그 안병아 당시 그 전남 경찰국장 지금 전남 경찰청장이 이제 그 군인과 합세해서 막 진압에 나섰더라면 그 광주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경찰도 많이 피해를 봤을 거라. 세계적으로 창피할 노릇이죠. 그렇죠.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그래도 이번 어느 정도 명예 회복했다는데 네. 부족한 게 지금 어떤 그 재정적으로 네. 오히려 준 돈을 도로 내놓으라는 광주시청 이나 이런 사람들 섭섭하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의당 줘야 할 거는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그래야 예. 그 만일 이 세상에 혼이 있다면 그거 제대로 편이 있겠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봐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단초가 첫 단초부터 잘못 껴져가지고 국가의 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예우를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못 살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친일파들한테 근데 결국은 이 군부에 부역한 자들한테 군부에 저항한 사람이 또 수십 년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까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광주시청이 이렇게 그 알량한 돈 그 뭐 몇 푼 준 걸 도로 내놓으라 재판을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재판을 해서 예. 뭐 압류까지 집에다가 압류를 걸어놓는 저 애들의 차에다가 압류해 놓고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고 한번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강원도 출신이라 광주에 그렇게 고향도 아니잖아요. 안병아 치안감님은. 근데 그 본인의 그 모든 것들 꿈도 앗아가고 가족도 뭐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이런 그 광주에 대해서 그 생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마디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걸 봤어요. 예. 그 외에는 우리 경찰들이 희생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당신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우리 예. 치안감님께서는 광주 시민의 희생을 막고 경찰의 희생을 막았다. 이 자부심 하나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애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먼 훗날 역사가 말해줄 거라고
이 말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먼 훗날 역사가 말해줄 거다. 이 당대에 이게 나타날 줄은 몰랐겠죠. 그 먼 훗날이 아니고 그래도 짧은 훗날 당대 우리 사모님 살아계시는 당대에 근데 당시에 우리 안치환 감님은 이게 정말 먼 훗날 아니면 어렵겠구나 하는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황은 그렇게 엄혹하게 느껴졌겠죠. 근데 뭐 돌아가시고 88년도니까 지금 한 30년 만에 이렇게 군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게 안 되죠. 군인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이 명예회복을 해주면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른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거를 까지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먼 훗날이나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순직으로 인정받았을 때 치안감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래도 치안감으로도 다 해주시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동안에 뭐 그 말로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살아온 희한이 서름이 뭐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마음도 좀 푸근하게 놓으시고 뭐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위로가 되죠. 뭐 어떤 사실은 물질보다는 그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관계없죠. 그런데 하나가 제일 그거 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뭐 줘야 할 퇴직금이라든지 또 그간 정년까지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지기 줘야 할 것만이라도 그것도 연금도 제대로 바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렇게 애들이 고생을 안 했죠. 하여튼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거예요. 애들이나 조금 편히 살게 그것만 제일 바라는 거예요. 뭐 또 어느 부모님이나 아이들 내 아들 저야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애들이 문제죠.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좀 희생도 줄이고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안명아 우리 치안감님 우리 그 시청자들이 그 정신 잊지 않고 길이길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